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현대공업을 이 위에서 매수해서 물리신 분이 계셨는데요. 추격 매수를 피하는 방법, 또 매도를 잘하는 방법, 또 손절매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큰 양봉이 3개 나오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현대공업이 이틀 급등하고 하루 쉬고 또 한번 양봉이 크게 나오다가 고점 대비 급락을 한 거잖아요. 이건 일봉도 그렇고요. 30분봉, 중기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큰 양봉이 3개 나오다가 윗꼬리 달고 쌍봉 만들고 급락을 했죠. 작은 양봉 무시하고요. 그 앞에서 급등할 때도 큰 양봉 3개 만들고 두 번째 날 큰 양봉 3개에 윗꼬리 만들고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살짝 갱신했지만 속임수죠. 올려놓고 급락. 이 앞에서도 큰 양봉 3개 나오고 결국 단기 고점이 되고 쉬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봉이든 30분봉이든 큰 양봉이 3개 나오면 경계를 하고, 그때 이제 3분봉이든 뭐 5분봉이든 1분봉이든 단기 분봉과 호가창을 보면서 빠르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30분봉 차트 한번 볼게요. 아래쪽 이 회색선이 122평이고요. 122평. 120 이동평균선이고, 위에가 노란색 선 20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승 초입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수렴되고,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단기가 먼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장기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주가가 맨 위에 있고, 단기 평선이 그 다음, 장기 평선이 그 아래. 이것을 우리가 정별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별이 되는 초기, 이평선이 모였다가 정별이 되는 초기에 상승할 때는 거기서 이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할 때, 그럴 때는 목표치를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보시면 주가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이렇게 벌어졌죠. 장기평선과 주가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나 장기평선과 또 주가가 이렇게 벌어졌죠. 22평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2평하고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평선과 주가가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주가와 이평선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격이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격이 크면 클수록 그거는 추격 매수입니다. 결국 주가와 이평선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평선과 주가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에는 다시 이평선과 만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그냥 보내주세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봉만 보고 하면 안 되고, 또 단기 분봉만 보고 하는 것도 안 되고, 중기 분봉도 꼭 같이 봐주시고요. 뭐 이왕이면 월봉, 주봉 같이 보면 더 좋겠지만요.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세게 올라간 카카오 한번 보시면은, 자, 바닥에서 122평, 22평 수렴이 되고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게 정별 초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쭉 상승을 하는데, 이 경우는 22평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22평과 이렇게 벌어지면 다시 22평과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거는 장기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22평과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에는 다시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도 122평과 이렇게 벌어지고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든 장기 이동평균선이든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결국 조정이 나온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일정 부분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내 몫이 아니다. 그냥 보내줘야 되고, 조정이 나온 것을 기다려서 접근해야 된다.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거 막연하니까 구체적인 기준을 본인이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격도가 얼만큼 벌어지면 접근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아래쪽에 보조지표를 넣어 봤습니다. 이격도라는 보조지표인데, 이격도 20이라고 되어 있죠. 이격도 20은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수치화한 겁니다. 근데 이 앞에서 이격도가 21선과의 이격도가 요만큼 벌어졌을 때가 단기 고점이 됐습니다. 이격도와 21선과 주가가 이만큼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정확히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고점도 만들어졌네요. 우연이지만 어쨌든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줄어드는데 정확히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얼추 비슷한 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참조하시고요. 이 이격도 2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20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20이라고 되어 있으면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 120으로 바꾸면 121선과의 이격이 되는 건데 121선과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고 또 상승하다가 121선과 이격이 벌어지고 결국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의 이격도가 전고점에 갔을 때 추격 매수가 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더 가더라도 또 내 몫이 아니다, 보유자의 몫이다, 이렇게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항상 읽어야 되는데요. 현대공업이 이틀 급등하고 하루 쉬고 하루 더 급등했을 때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았죠. 최근에 초록배 보면은 역시 이틀 급등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도 마찬가지로 이틀 급등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급등하다가 윗꼬리 길게 달았습니다. 유니테스트 태양광으로 이틀 급등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급등하다 윗꼬리 길게 달았고요. 이런 부분들 유니스는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틀 급등하고 장중에 쉬고 다음날 또 급등하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죠.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틀 급등하고 하루 쉬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고 보유자의 몫으로 봐야지 신규 매수자의 몫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현대공업을 3분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이런 자리에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 다시 30분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을 저기서 매수한다는 건 그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이 세게 나오거나 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반드시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익 실현을 한다. 또 반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도 또는 익절이든 손절이든 청산을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평선과 추세와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시세는요, 추세를 한번 형성하기 시작하면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추세에는 크게 상승, 하락, 횡보가 있고요. 상승이 한번 만들어져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상승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락이나 횡보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승이 깨지면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상승 추세는 뭐예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지 않고 저점이 깨지면, 전저점이 깨지면 저점이 낮아지죠. 그러면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많이 올라간 주식이 하락 추세로 바뀌면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전고점을 돌파하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추세를 구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세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은 단기 추세, 장기 이평선은 장기 추세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22동 평균선이 우상향이면 단기 추세가 우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바뀌면 추세도 우하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하향 추세인 종목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추세가 바뀌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팔아야 되겠죠. 자, 현대공업이 9월 17일 날 급등을 하다가 22평을 깬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2평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깨지면 일단 상승 추세가 일단은 깨진 거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깨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22평이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깨질 때 팔거나 22평 저항받을 때 팔거나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깨질 때 올라왔다 다시 깨지면 크게 이렇게 쌍봉이 되는 거죠. M 패턴, W 반대 M 패턴이 되는 건데 노란색 22평선 자체도 M 패턴으로 이렇게 M자 형태를 그리면서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점 패턴이 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크게 이제 급락이 나오는 시점을 보면 전저점이 깨지면 저점이 낮아지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전저점이 깨지면서 이 회색선 122평이 깨집니다. 거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가 늘면서 깨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자리가 깨지면 그만큼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강하게 빠지고 반등했다 또 강하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이 종목이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깨는 거죠. 이럴 때 호가창을 같이 보고 있으면 거기서 뭉탱이 물량이 나오면서 급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호가창을 보면서 뭉탱이 물량이 나오면 그런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같이 빠르게 던져야만 되는 거죠. 오픈 채팅방에서 대성파인텍도 문의를 하셨던데요. 그저께 상한가하고 어제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이거 3분봉으로 보면은 전일 종가에서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래실은 장대양봉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다가 3분의 22평 깨지면서 그 자리가 노란색 저항으로 바뀌고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122평이 지지가 되다가 122평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추가 하락이 쭉 이어지는 모습이고, 오늘도 어제 금요일도 이렇게 22평에서 저항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저점과 22평이 같이 깨지는 음봉이 나오면서 내려왔죠. 이런 자리에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내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청산을 하겠다, 그게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기준이 이평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심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거래 터진 양봉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가가 될 수도 있고 전일 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22평, 122평 여기 데드가 나오면서 깨지고 데드 나오고 저항받았죠. 이런 자리에서라도 일단 팔아야 되겠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시가 자리 같은 경우는 시가가 깨지고 강하게 깨지고 나서 저항이 됐다가 더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까 지지가 됐고, 여기서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지니까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항상 시가가 그날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금요일날 아침에 엄청나게 강하게 급등하다가 깨진 옴니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쌍봉일 때 조심해야 되고, 크게 노란색 선 22평도 쌍봉으로 만들면서 거기를 깰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깨지면서 어떻게 돼요? 깨지면서 훅 빠지죠. 바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저점과 이 지지 시도가 나오다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저항으로 바뀌었고, 3분의 122평이 지지가 나오다가 깨지니까 장대음봉으로 거기서 던지는 물량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뒤따라서 다 따라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쭉 하락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식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세워서 확률을 높아 가야 되는 거고요. 확률을 점점 높여 가야 되는 거고, 매수에도 기준이 필요하고, 매도,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청산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승훈의 대박 주식 투자의 실매매 영상이나 호가창이나 지지와 저항, 차트의 기본기,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요. 이런 영상들 참고하시고, 그게 자신과 맞는지도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계좌를 지키고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